대출 잘 받는 것도 능력이고 방법이 있다. 재무제표 잘 쓰는 거랑 대출 받으러 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절세나 대출에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대출이거든요. 대출 잘 받는 것도 능력이고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제표 잘 쓰는 거랑 대출 받으러 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이 계속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대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격증이 중요하죠. 그쵸. 그 성적표가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재무제표만 사실은 잘 돼 있으면 네. 너네 좋은 회사네? 가져가 라고 거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이유가 네. 채권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채권자를 위한다고요? 채권자들이 돈을 내가 너한테 빌려줬으니 니네 어떻게 썼는지 내놔. 이게 사실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아, 근데 재무제표를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학생들이야 이력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창작의 고통을 겪으면서 막 만들어서 쓸 수 있어. 근데 재무제표는 기업이 활동한 거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 이런 거잖아요. 네. 잘 쓴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큰일 나고요. 네. 이런 거죠. 재무제표를 잘 쓴다는 건, 센터장님 세금 네. 1,000만 원 내실래요? 300만 원 내실래요? 당연히 300이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세금 신고를 직접 하세요? 저 세무사님 통해서. 그죠. 네. 세무사님이 전화 안 오세요? 센터장님 올해 세금 1,000만 원인데 내실래요? 아, 싫어요. 줄여주세요 하지 네, 않나요? 뭐 줄일 거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면 네. 세무사님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줄여요. 아, 하긴 세금은 정해진 건데 세무사가 세금을 줄이고 늘리고 할 권한은 없을 테고 네. 세금이 줄어들게끔 뭔가 하겠죠. 네. 비용이라는 걸 더 갖다가 넣을 거고, 예를 들어서 계속 많이 얘기했었던, 우리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네. 인테리어를 하면 이게 우리 회사의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인테리어는 비용 아닌가요? 돈 썼으니까. 그죠. 자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 한 거를 당장에 돈을 다 썼으니까 네. 올해 다 세금으로 뺄게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자산의 일부로 잡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대신에 5년 동안 감가상각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산으로 잡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신 5년 동안 감면 받잖아요. 네. 세금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 돈이 제가 10,000원 있는 사람이고요, 센터 선생님 1조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치가 더 높아요? 저죠. 그쵸. 아,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만 보면은 네. 뭐 아쉬울 수는 있는데 네. 회사를 평가할 때 이 네. 자산이 이만큼이나 있는 회사야? 네. 우리 흔히 말해서 뭐 4억이 있는 회사랑 임차 들어가 있는 회사랑 우리가 바라볼 때 달리 보이듯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재무제표에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처리는 누가 해요? 세무사.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럼 처리를 해버리죠. 세무사님이 세무사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이 내용도 모르고 세무사님도 그냥 세금만 줄여야 되니까 그럼 비용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이거 세금 조금 더 나가더라도 나 네. 자산을 획득해 놓는 모습이 나한테 좋으니 네. 자산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시죠. 왜 자산이 있어야 되는지. 근데 자산이 있고 감가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 되는 것도 결국은 비용 처리 같이 되는 건가요? 네, 비용 처리 똑같고요. 대신 그거를 5년간 뭐 나눠서 또는 10년간 나눠서 받는 거죠. 원래 인테리어 네. 비용을 비용 처리했으면 한 해에 그냥 다 비용 처리일 텐데 네. 이걸 나누어서 그냥 할부로 비용 처리 받는 느낌. 그렇죠. 대신에 자산을 얻게 된다. 그럼요. 근데 인테리어 1,000만 원만 하나요? 억 단위로 크잖아요.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자산이 되면 유리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자산으로 하는 게 좋은지 네. 비용으로 하는 게 좋은지 따질 때 네. 당장은 세금 낼 때 눈에 직관적으로 세금이 절세가 되니까 대부분 비용으로 넣거든요. 맞아요. 저도 거의 그런 것 같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을 몰라서
우리의 사업 계획과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영업하는 업체들을 늘려서 매출을 이렇게 늘릴 거면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부채 비율도 맞춰야 되고 맞춰야 되는 어떤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텐데 그랬을 때에는 그거와 맞춰서 자산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봐야죠.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걸 판단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가장 네.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 써야 대출 받으러 갈 수 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그 내용이고 사실은 이게 계속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얘기 많이 안 드리고 그냥 몇 가지 좀 팁을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것만 세무사님과 네. 얘기하셔도 네.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할래도 사실 뭘 알아야 요청도 하고 질문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다는 네, 거죠? 그 포인트 얘기 좀 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뭐 합법적인 절차는 찾았어요. 그럼 네. 이제 뭐 해야 돼? 어려워. 짜증나. 이거 뭔 소리야? 음. 그럼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것만 기억해도 세무사랑 얘기할 때 도움이 되고 절세나 대출에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신용 관리 안에 이거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늘 매출 관리 해주셔야 돼요. 매출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작년 대비 올해의 매출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게 항상 궁금했어. 아니 이게 떨어뜨리고 싶냐고 우리가 일이 안 돼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게 관리의 대상인가 결과의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선 파트너즈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달 가요. 매달 매출 체크를 합니다. 네. 네. 자, 이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매출이 떨어지니 매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요. 만들어 달라고요? 네. 어떻게 만들까요? 매출을 어떻게 만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야 매출이 들어오는데. 싸게 팔면 되지 않아요? 싸게 해주면 되죠. 이익은 안 남더라도. 네. 이익을 조금만 남기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해요. 네. 매출이 떨어졌어요. 네.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네. 우리는 대출을 10억을 쓰고 있네? 2%였는데 8%가 되네요. 떨어뜨리실래요? 안 되지. 수익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그쵸. 수익을 줄이더라도 대출 이자가 상승되지 않게 네. 막아야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일은 누가 하죠? 직원이 하죠. 직원 매출 떨어지면 놀고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괜찮아. 우리는 사장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일은 그분들은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일이 없으면 그분들도 그만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늘어나면 고용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렇네. 이익을 남기려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매출을 늘리는 게 네. 중요한 거네요. 매출을 어떻게든 맞추시는 게 그때 보니까 시선 파트너즈의 거래처 중에 어떤 곳에서도 구두를 보니까 이만큼을 10만 원에 10쪽인가? 이렇게 네.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결국 그분은 이익은 없지만 매출을 늘린 거잖아요. 네. 그거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창고비 들죠. 마음 아프죠. 걷다가 다음 연도에 금리 오르죠. 그치. 그거보다는 재고 유행 가는 거보단 빨리 던져버리시는 게. 그쵸. 던져버리고 창고비도 세이브되고 매출도 올라가고 맞아요. 금리 인상될 것 좀 저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매출 관리구나. 네. 그래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계속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네. 매출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인지시켜드려야죠. 우리가 이번 달에 매출 얼마 했는데 작년에 얼마 했더라. 음. 요만큼 떨어졌네요. 이거를 대표님들이 볼까요?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들 처리하는 것도 급하니까. 바쁘시면은 체크를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관리하는데 회계팀이 따로 있거나 CFO가 있거나. 뭐 큰 회사는 네. 되는데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이런 데는 사실 대표님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 사업자는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한테 의지하는데 사실 세무사도 우리가 뭘 알아야 요청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세무사와 사장님이 얘기가 안 돼요. 맞아.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부채 관리는 뭐예요? 부채 관리는 매출 관리는 이제 이해돼요. 우리 아까 전에 자산 같은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우리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라는 비율을 그 네. 자본금 대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도 똑같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다만
법인은 돈을 벌면 대표님이 뭘 받아가죠? 월급 받아가죠. 그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돈을 벌면 다 누구 거죠? 자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돈을 다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다 빼서 쓰죠. 쓰죠. 예. 일로 쓰고 필요하면 일로 넣고 또 쓰고 그쵸. 또 왔다 갔다 왔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기관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보는 기준들이 다른데요. 그 비율을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자산이 많으면 부채가 줄고요. 아, 비율이니까 네. 절대 액수가 아니고. 네. 우리가 사업의 용도로 돈을 갖다 넣어두시면 비율이 좋아지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현금이 내 통장 이쪽에 개인 통장에 2억이 있네. 이거를 사업의 용도로 쓰려고 잠깐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안 썼어요. 그럼 여기는 자본금이 2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해된다. 그럼 영업이익률은 또 영업이익률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 평균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업종 평균. 네, 업종 평균. 세무사님들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들한테 세무사님 저 업종 평균보다 세금 더 낼게요. 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가공경비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업종 평균 내려서 신고하지. 네. 내가 업종 평균보다 더 낸다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볼걸요? 세금 더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어. 근데 대신 합법적으로 우리가 절세 받을 수 있는 게 이거 있는데 음. 그거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세금은 적게 내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더 좋게 신고가 되겠죠. 아, 그렇네요. 네. 야, 그리고 이거 영업이익률은 합법적인 절세 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익률을 흔히 말해서 가짜 경비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네. 세금 더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것만 봤을 땐 세금을 내는 거지만 절세 툴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감면받고 영업이익률은 높은 회사인데 세금은 적게 내는 베스트한 상황이 최고죠. 그럼 저거는 영업이익률은 절세 툴도 자기한테 맞는 걸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 이게 다 섞이는구나 이렇게. 그럼요. 계속 이게 선순환이 네. 도는 거예요. 뭐 하나 건드리면 네. 그게 다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네. 다 악순환이 또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아, 이게 성적표 관리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 잘못 네. 썼는데 현금 흐름표. 음,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관리하기 제일 힘든데 음,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영업 흐름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를 봅니다. 네. 영업 흐름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작년 1월 동안 12월까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업으로 인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더 들어왔냐. 네. 근데 내가 처음에 1억이 있었는데 1억 1원이 되면 플러스가 된 거고요. 그쵸. 9,999만 원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거 플러스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네. 어떻게 플러스를 만들지? 아, 이것도 뭔가 다른 데 돈 있으면 이거는 이런 건가?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개인은 그게 좀 가능하죠. 아, 법인은 어렵지만 개인 네, 사업자는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관리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라서 세무사님이랑 꾸준히 논의해 주셔야 돼요. 또 이거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못 하시겠지만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 높아지죠.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몸이 안 다치는 것처럼 맞아요. 뭔가 그런 느낌인 거. 야, 이게 진짜 다 물고 네. 선순환이 되냐 악순환이 되냐이네요. 하나만 틀어지면 계속 틀어지는 거고 계속 그러게요. 그냥 무시당하는 거고 네. 잘 돼 있으면 계속 니네 좋네 계속 가져가 어. 몰아서 받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 아, 하다 그죠. 보면 처음에 빌드 꼬이면 그러니까 당황하지잖아요. SCB 하나 죽으면 한 잔 계속 한 아, 마리 그래- 끝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야 이제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재무제표 관리라는 게 처음에 매출 관리라고 해서 아니 매출을 무슨 관리를 하나 결과치지. 네. 근데 우리 처음에 성적표라고 비유를 해준 거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아 성적은 내 시험 결과라고 네. 생각하니까 왜 재무제표도 결과 아닌가였는데 네. 결과에 성적표랑 다른 게 재무제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표도 공부 좀 해. 이거 하나 더 봐. 이 문제 어. 나올 거야. 그치. 이거잖아요. 과외 선생님이 똑같은 거. 이거 우리 이거 관리하니까 이거 하라니까 과외 틀리는 거예요. 아 재무적 과외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아 제가 시선이랑 같이 일한 지가 네. 거의 4년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쭉 낮지만 음. 이자 보상 배수도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1.0 이상 맞춰주시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평균 넘어가면 문제는 없긴 한데 음. 우리가 대출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대출을 다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이자 보상 배수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거 네. 봤을 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고 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고 연결되는 것들이라 중요한데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 뭐부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지? 라고 할 때 요 순서대로 신경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일 먼저 이것 이게- 먼저 들여다보세요. 연결됩니다.
아, 신용 관리 먼저인가요? 네, 제일 먼저 신용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없이 신용이 쭈루루 그 밑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보셔야 돼요. 동시에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달라고 해라 세무사님한테. 이번에 그렇게 해라.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럼 세금 많이 나오면 그럼 우리는 합법적인 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 우리 고용감면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연구전담부서라든지 뭐 벤처 인증이 있었다라든지. 그거 아세요? 벤처 인증이 있는데 감면 안 되는 데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세무사님 모르잖아요, 벤처 기업인지 아닌지. 그치. 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우리 벤처 기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광고업이에요, 네. 사장님. 2년 만에 벤처 기업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법인세 감면 몇 프로일까요? 2년 만에 50% 아니 25%인가? 아니요. 100%인가? 원래는 50%라고 알잖아요. 네. 우리는 이 업종은 4차 산업군 관련이라서 75% 감면이에요. 이거 세무사님들도 잘 몰라요. 네. 그치. 경험이 없으면 네. 안 해보셨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벤처에는 그냥 50%라고 찍혀 있거든요. 아. 그 세분의 펼쳐보면 광고업은 75%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경정청구가 유행을 한 건데 경정청구 잘못하면은 안녕히 가십니다. 조사 대상 되나요?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 업체들이 세무사님한테 세금 적게 내주세요라고 신고를 해놨을 거고 거기에서 경정까지 받으면 완전 바닥. 그러면 이렇게 물망에 올라 있는 거죠. 얘는 조금 나니까. 그러면 경정은 맞아요. 네. 가공은 안 맞죠. 그쵸. 둘 다 한 거잖아요. 위험하죠. 아. 그래서 위험한 거지 경정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경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정은 우리 납세자의 권리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네. 진짜. 시중에 이제 이것들을 잘못 악용해서 경정해 줄 테니 돈 얼마 내라. 맞아요. 이거 그냥 거래하는 세무사님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자면 요거 다 신경 쓰면은 기업은 진짜 좋아지는 거다. 근데 세금 많이 나온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세금 많이 나오는 건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세금 감면은 다른 영역이니까 준비할 것들이 있다. 그 툴들이. 네.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시죠. 그 재무제표 관리와 세금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어느 하나 부러지면 다 영향을 주니까.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요것부터 일단 신경 쓰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하잖아요, 시선 파트너십. 그러니까. 네. 근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행센 통해서 연락 오면 초회 상담료 안 받고 있고 지금. 초회 상담료만 해도 50만 원, 100만 원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안 받고 있고 그냥 사실은 전화 오면 제가 다 전화로 얘기 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 고객분들도 네. 생각지도 못했다고. 네. 매출 관리에 있어서 떨이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생각도 못했다고. 네. 근데 떨이하면 아까운 거예요. 모든 사장님들은 내 온 정신과 에너지와 돈, 영혼과 모든 걸 투자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걸 땡 처리하라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납득이 돼.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시려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이 되면 됩니다. 100을 만들고 20%를 팔고 80%를 불태워버리죠. 그쵸. 안 팔리면. 차차 우리도 그런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현실에 떨이, 맞춰서 떨이 매출. 하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또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동성 확보를 항상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저도 못하고 있긴 한데 이 유동성 확보를 잘할 수 있으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회 좀 잘 살리셔서 부동산 이 침체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들을 잘 확보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 형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5년 후에 저한테 그 영상 보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동성 확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묻어나는 마지막 멘트가 저는 항상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감사하게도 저희 최현진 이사님께서 이 사장하시다 채널 보고 행센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초회 상담 가장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로 세팅을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러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